고위공직자들은 실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모두 처분을 하거나 백지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네, 더불어민주당 신정은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신정은 의원과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네네네. 네,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거나 불공정한, 과다한 그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네. 제도입니다. 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네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 있는 1급 이상의 장, 차관, 그리고 또 이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등등 네. 고위공직자가 해당하는데요. 이분들이 이 실거주하는 주택이나 실소유하는 그런 부동산 외에 부동산 네네. 투자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소유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 네. 고위공직자가 되는 즉시 실소유, 실거주 이외의 부동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변명을 대신 굳이 한다면, 지역구 의원들은 특히 이제 서울과 지역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분 두 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네네. 어떤 고위공직자들은 지분 두 채지만 그 가족이 따로따로 실제 살고 있다. 그래서 실거주 실소유를 나누기가 좀 모호하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시겠지만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연이 없는 그런 부동산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네네. 이 억울한 그런 어떤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백지신탁 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네. 실소유나 실거주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부동산의 경우도 실소유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상 목적이랄까 또 상속 재산이랄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네. 않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제대로 소명이 안 되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반드시 매각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거나 그리고 또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여부가 이 정책 결정이나 법안 처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겠죠?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자치단체 장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네. 어떤 개발 사업 또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고을의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부동산 정보가 공직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파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들보다도 그 이후에 개발 이익을 목표로 한 소위 투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대부분이 네네. 공직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공직자들이 사유재산권도 있는데 이걸 꼭 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이 월급을 받고 있고 네. 또 퇴직 이후에도 이 퇴직 이후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을 통한 그런 어떤 부의 증식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강제적인 주택 처분이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까지 또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백지 신탁 하듯이 이 부동산도 네네.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주식도 이 공직자들의 직무 연관돼 있는 네. 그런 어떤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네네.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 부동산은 주식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니 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네. 이 그 공직자들의 어떤 그 이 과도하고 그 불공정한 그런 부의 축적 수단이 돼가고 있다. 그런 음. 의미에서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책의 가장 근접해 있는 최고의 공직자들은 네. 이 부동산을 통한 그런 어떤 그 부당한 이 부의 축적 이런 네네. 것들이 이 막는 것이 지금 부동산 아파트 가격 상승이랄까 부동산의 폭등에 답하는 우리들의 음. 정당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안에 이 어떤 페널티 규정도 있습니까? 3911번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만약 네네. 백지 신탁을 안 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은 뭐 백지 신탁을 거부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이 그 제도화 돼 있고요. 네. 또 실소유 그 청구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그런 어떤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되고 있고 네. 이런 각종 그런 그 기준을 통해 가지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발의는 몇 분 정도가 같이 하셨습니까? 발의는 15분이 함께 했습니다. 네. 왜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더 뭐 많이 네. 일단은 그 법안이 뭐 전체 의원들에게 다 이렇게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부담이랄까 또 이렇게 이 법안 발의가 뭐 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고 네. 또 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법안이 15분으로 지금 발의가 돼서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 요건을 이제 갖추면 발의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네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취지는 좋지만 통과가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7523번님 네. 통과도 안 되는 것을 발의만 하면 뭐 합니까요? 이렇게 문제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뭐 보십니까? 가능성. 국민 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공직자들의 자세를 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히 또 우리 국회 내에서 야당의 경우는 40% 이상의 의원들이 다주택자고 네. 우리 당도 역시 한 24%, 정의당도 16%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대단히 이해 당사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 뭐 대단히 많은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미통당도 뭐 김종인 대표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고요. 또 우리 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또 지원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문자가 오고 있어서 지금 어제 진성준 의원이 100분 토론에서 나온 그 발언 때문에 네네. 이제 해석이 크게 엇갈립니다. 뭐 네네. 맥락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또 진성준 의원의 해명대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네. 4390번님 어제 진성준 의원이 그래도 떨어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발언하셨던데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 네네. 또 5891번님 김종인 위원장은요. 진성준 의원이 솔직하게 얘기한 거라고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네요. 네. 예, 예. 부동산 정책이 그만큼 어렵다는 그 뜻일 겁니다. 지금 뭐 대폭적으로 당장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것이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것은 폄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이제 부동산 3법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 접근의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네.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 이런 것이 법과 제도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지도층이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갔을 때 그런 부동산 대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또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저는 근본적으로 네네. 그런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사회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지금 삼는 그런 생활 문화 그리고 공직 문화가 바뀌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에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취득세 등등 관련 세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충분한가요? 어떻습니까? 뭐 이번 대책이
완전 완벽하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감안해서 내놓은 대책이기 때문에 이 대책이 성과 있게 좀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여전히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의 출구를 찾아주는 것, 네네. 특히 이번에 지금 K 뉴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유동성이 좀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업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도 간접적인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발의한 법안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 3, 4년 뒤에 21대 국회 끝날 때쯤 통과하는 건 별로 무의미해 보이고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15명이지만 네네. 또 유사한 취지의 어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그렇죠. 실어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여야가 이건 그냥 부동산의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힘을 모아서 한번 좀 노력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